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롬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롬멜 하면 떠오르는 롬멜과 대척점에 있는 미군 장군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패턴입니다. 전쟁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이고 패턴 대전차 군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인물을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패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뛰어난 독일군 사령관 중 한 명이었던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원수는 자신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미군 지휘관으로 패턴을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놀라만큼 솔직하게 불군 군대는 프랑스 전역에서 패턴의 제3군이 실행한 진격을 상상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칠리아 작전 중 패턴의 부하이기도 했던 루시안 트루스콧 장군은 아마도 그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지휘관이자 가장 파란만장한 인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찬사의 연사도 많았으나 비난의 연사도 많았습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비평가 겸 문화사학자인 드와이트 맥도널드는 패턴을 어스대는 떠벌이, 파시스트적 사고를 가진 귀족, 히스테릭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미치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조지 S. 패턴에게 보낸 찬사만큼이나 비난도 많았지만 중간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은 고사하고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쟁에서 보여준 결과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격전을 만들어낸 독일군에 맞서 미 육군이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든 신속기동 교류에 있어 패턴은 매우 실질적인 개척자, 옹호자, 주창자였습니다. 대규모 기동전과 관련한 패턴의 전술적 비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의 옛 부하들과 동료들은 그의 명성은 물론 그의 원칙과 정신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 육군은 처음 만든 전차에 패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많은 육군기지에는 패턴홀이나 패턴막사, 패턴박물관 등이 있다고 합니다. 패턴이 가르쳐준 기동전의 정신과 항공전력이 포함된 제병연합부대의 활용은 미 육군 전투교류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타고난 군인인 조지 스미스 패턴 주니어는 1885년 11월 11일 로스앤젤레스 외곽 레이크 비냐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조지 스미스 패턴은 1852년 버지니아 군사학교를 졸업했고 남북전쟁 때 제22 버지니아 보병연대를 지휘했으며 1864년 9월 제3차 윈체스터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월러 테주엘 패턴은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패턴의 아버지 조지 윌리엄 패턴 역시 버지니아 군사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패턴의 집안은 명망 있는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단 아버지 조지 윌리엄 패턴은 군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변호사와 지방검사를 지냈으며 이후 아내 가문의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린 조지 스미스 패턴 주니어는 남부연합군에서 지휘관을 한 명망 있는 선조들의 이름에 대해 배웠습니다. 친가 조상들의 군사적 영광에 감동한 그는 어머니 루스 윌슨 패턴의 가문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사실 외할아버지인 벤자민 윌슨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초대 로스앤젤레스 시당을 지내 돈 베니토라는 존경받는 이름으로 불린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가이자 재계 거물이었던 돈 베니토는 외손자에게 부계의 군인 선조들처럼 영향을 주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패턴은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어린 시절 심한 난독증에 걸려 글씨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으로 상당 부분 극복해내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독서가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고대 정복사,
일반 군사사, 유명한 위인들의 전기를 감독했다고 합니다. 1902년 패튼은 미국군 장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조상들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의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 발달이 더딘 패튼은 곧바로 미국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입학 추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버지니아 군사학교에 입학하여 1년 동안 공부하였고 이후 상원의원의 입학 추천을 받아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909년 6월 11일 조지 스미스 패튼 주니어는 103명 중 46등으로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 합중국 육군 기병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소위가 된 패튼은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영예를 얻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길 원했으나 1909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1910년 5월 26일 패튼은 베아트리체와 결혼하였고 1911년 3월 11일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승마와 펜싱 솜씨가 훌륭했던 패튼은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의 근대오종 경기에 미국 대표로 참가하여 5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패튼은 펜싱에 관한 한 미 육군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미 육군 기병검을 디자인하기도 했는데 이는 여전히 사용 중이며 일명 패튼검이라고 부릅니다. 1914년 멕시코의 혼란스러운 분쟁 상황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했을 때 패튼은 퍼신 장군의 보좌관으로 참전하여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1917년 패튼은 미 원정군 사령관인 퍼신 장군의 부관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전은 했으나 부관이란 직책은 패튼에게 너무나도 맞지 않은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탈출구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영국인들이 탱크라고 부르는 새롭고 못생기고 전혀 입증되지 않은 무기였습니다. 패튼은 곧 탱크에 빠져들었고 기갑 장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미군 기갑학교가 개교하기 전 프랑스군 기갑학교에서 전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패튼은 전차에 대한 기술과 전술적 지식을 재빨리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랑그르에 미군 기갑학교가 개교하자 최초의 교관으로 복무하였고 육군 총참모 대학도 다녔습니다. 1918년 8월 미군은 전쟁에서 처음으로 생미엘 돌출부에 대하여 독자적인 대규모 공세에 착수했고 패튼은 공식적으로 제304 전차여단을 편성하여 참전하였습니다. 전투에서 패튼은 언제나 항상 앞에 섰으며 야전 계급장을 제거하지 않고 공격 선봉에서는 유일한 장교였습니다. 계급장 배지는 유능한 저격수에게 확실히 거부할 수 없는 표적이 되었지만 패튼은 자신이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병사들이 눈으로 확인하길 바랬습니다. 생미엘 전투에서 미군은 승리했고 패튼은 전차의 효과와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전투에서 왼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을 정도로 용감히 싸운 패튼은 전시 대령으로 진급하였고 1918년 11월 11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의 3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의로 참전한 패튼은 부상으로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고 기갑학교와 야전에서 보여진 용기로 무공훈장도 받았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룬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평화의 시기가 되자 육군의 해체가 시작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패튼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쟁 시 450만에 달하던 군대는 1922년 약 14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33세의 패튼은 제1차 세계대전이 자신의 유일한 전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무튼 평화는 그와 맞지 않았습니다. 1920년 6월 패튼은 전시계급인 대령에서 전쟁 전 정규군 대위로 되돌아갔으나 하루 뒤 소령으로 정식 진급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워싱턴에서 참모장교로 근무하였고 자신의 전투 경험과 전쟁 중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재검토하여 전문적인 논문을 쓰고 총참모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전차 교류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차를 보병에 속하게 한 것은 실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쟁 중 그는 스스로 전차를 보병의 예하에 두라고 했지만 자신의 전투 경험에 의하면 기계를 사람의 속도로 늦추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전차를 자유롭게 배치하는 것이 나았고 전차가 적진을 뚫고 적 후방 진지에 대혼란을 일으켜 전선에 균열을 내면 보병이 대규모 후속 공격의 일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패턴이 알지 못하는 독일의 군사 사상가들은 이미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실행하기 시작했고 최종 결과물을 전격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동안 패턴은 전차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매뉴얼을 작성하는 위원회에 임명되었고 전차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드는 위원회에서 근무하였는데 이후로 패턴은 미 육군에서 전차 전문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 후 무력감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패턴은 폴로에 열정적으로 빠져들었으며 스포츠카를 사서 스피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인사장교 및 정보장교로 근무할 때는 여자들과 연문서를 뿌리기도 했지만 전쟁만큼 그에게 활기를 줄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1932년에는 육군대학을 노동으로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패턴은 군대에서 가장 유능하고 파란만장한 장교 중 한 명일 뿐 아니라 부자 집안의 아내와 결혼한 덕분에 가장 부유한 장교라는 유명세도 얻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1940년 4월 육군 소장으로 진급한 패턴은 제2기갑사단의 사단장이 되었습니다. 1940년 12월에는 약 1000대의 전차를 비롯한 차량으로 조지아의 콜럼버스에서 플로리다의 파나마시티까지 왕복 400마일에 이르는 거리를 기동하여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1942년 2월 패턴은 사막훈련센터를 창설하여 부하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미 육군에서는 패턴이 훌륭한 트레이너이자 기갑전의 주창자로서 야전보다는 기갑부대와 교리를 만드는 데 훨씬 더 유용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야전에 나서고 싶어하는 패턴에게 결국은 굴복하고 전쟁터로 그를 불러냈습니다. 패턴은 전쟁의 인간이었습니다.